성도의 청부경제 오늘 9번째 시간이죠.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어부와 마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마어마한 부자, 이 성도의 청부경제 강의를 들으면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죠. 오늘은 교육 목적상 어쩌다 부자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계획된 부자라기보다 어쩌다 부자들이 많죠. 국가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그 지도자가 국가 재건 계획을 세우고 또 경제발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자에게 기회가 왔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의 부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력을 가질 만한 경제 지식도 사실은 없었고 준비도 미흡했지만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였고 국가의 경제가 확장되는 주기와 맞물려서 경제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7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죠. 필리핀은 어마어마하게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약 80달러 할 때 북한은 240달러, 우리의 3배죠, 3배. 필리핀은 800달러, 우리의 10배 더 잘 살았습니다. 10배를요. 북한에 대한 그 환상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섰던 북한에 대한 연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성직자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고 주사파 좌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에 가면은 기회가 균등하고 차별이 없고 교육도 무상이고 경제력이 낮지 않냐 이러면 삶의 질 문제이지 뭐 경제력이 문제야, 이렇게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쏙쏙 뽑아서 북한으로 보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안 가요. 거기를요. 절대로 안 가요. 하여튼요, 필리핀은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지어줬고 여의도 비행장도 그들이 건설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죠. 지금은 어떻죠?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 건설 시장에서 막노동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뭐 비교할 필요도 없죠. 알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70년대 말쯤 되는데 잠실 복부인이 TV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실은요, 서울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배설한 인분을 부리는 곳이었죠. 공수부대들이 낙하 연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설록 인분 구덩이에 떨어져도 꾸덕꾸덕한 인분이 자연산 쿠션이 되어가지고 부상을 당하지 않으니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운막집을 짓고 살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들이요, 잠실 똥밭 사이를 자꾸 다니면서 손으로 뭐 이렇게 대중을 하고 돌아가고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짓을 하고 말입니다.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몰골이 이상한 아줌매가 와서 물으니까 대충 가르쳐 줬는데요, 돈 있으면 여기 땅 사요 하고 이렇게 기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설마 양복 입은 신사 양반들이 나 같은 촌뜨기에게 거짓말을 하겠나. 여러분, 그때 잠실은 지금 잠실하고 다릅니다. 어차피 서방 잘못 만나서 망한 팔자인데 신사 양반 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죽자는 심정으로요, 술주정뱅이 남편 몰래 파묻어 놓았던 돈을 꺼내고 이리저리 융통하여 손바닥만한 땅을 샀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땅 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줄 건데요 하니까 10배. 그래서 10배를 남기고 팔았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고요. 그런데 이 아줌매가 또 그 옆에 있는 땅을 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10배 남기고 팔았죠. 이 아줌매가 말입니다, 그때 유통에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땅을 더 매입했다가 찾아오는 사람에게 비싸게 팔다 보니까 어느새 돈이 불어나가지고 학고방 바닥에 숨겨놓기가 한계 상황이 와서요, 은행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행 가서 저축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은행을 찾아가 보았는데 이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사모님하고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아, 이 돈이 이런 거구나. 돈이 사람을 만드는 거구나. 돈이 생활에 미치는 이치를 그때 이제 터득을 했다.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계산을 못하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돈 계산을 이렇게 전담시키다 보니까
이 아이의 수학 성적이요, 전교 1등이 되었답니다. 돈 들어와 아이 성적 올라가. 그런데 문제는 술 주정뱅이 남편이었죠.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어느 날 시내 데리고 가서 양복을 한 벌 입히고 그 다음에 구두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가지고 서로가 매는 법을 모르니까 직원들에게 매는 법까지 배워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두둑히 주면서 관원상제 있으면은 다니면서 부조를 두둑히 하고 이렇게 아주 두둑히 하라고 단단히 일러주고요. 술 주정뱅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퍼마시고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근본은 좋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통상 아내가 돈을 벌어오면요, 하던 도둑질 더 하는 법인데요. 이 사람은 금방 이치를 터득하고 상가에 가면 부조를 하고 근엄하게 앉아있으면 상주들이나 지인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술을 권하는데 전과 같이 술을 안 마셔요. 그 술도 절제를 하고 아주 근엄한 자세를 이렇게 폼을 잡는 거죠. 고조망태가 되어가지고 김씨 하던 주정뱅이들이요, 갑자기 사장님 하면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고 또 술을 받을 때도 무릎을 꿇고 따라가지고 그 술잔을 받아서 얼굴을 돌려서 마실 정도, 이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용돈을 두둑하게 질러주니 이 술 주정뱅이들이 호위무사가 된 것이죠. 야, 이렇게 돈이 좋은 거구나. 정말 돈은 좋은 것이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 돈 벌어야죠. 돈을요? 아니, 돈 벌어야죠. 돈이 사람을 바꾸는데 돈을 벌어야지 다른 선택이 있겠습니까? 돈이 사람을 바꾸는데요. 그래서 이 부인은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을 비서로 채용하고 아이들 가외 지도까지 전담시키니까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재미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얘기의 주제는 복부인 되자는 것은 아니죠. 복부인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부인 되자, 이건 아니죠. 잠실 똥밭에서 학고방에 살던 아지매가 세상 이치에 눈을 떠가면서 돈이 돈을 나는 이치를 터득한 그 원리, 그것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시기와 장소에 모든 돈을 긁어 모아서 투자를 한 본능적인 감에 사실은 감탄을 할 뿐입니다. 정말 그 감은 대단히 탁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요, 이 도표 한 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도표는 설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도표의 원리를 터득해야 부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사마천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커너먼 박사도 이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 이론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이 잠실 똥밭의 아줌매도 알아서 했건 또 몰랐지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불문하고 가장 저점에서요, 이 가장 저점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부었던 것입니다. 투자를 하였던 것이도. 이 아주머니는 일생일대 모험이 이 선순환으로 이어진 겁니다. 한 번 하고 또 사서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 다음에는 기업체 수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지고 경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어쩌다 부자에 가까운 사례입니다. 계획적인 부자라기보다 어쩌다 부자에 가까운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부합한 팔자소관이라고 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마천은 말하기를 팔자소관은 절대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팔자라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사마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요, 빈부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빈부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답은 주인이 미리 또 정해진 것 역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이렇게 써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빈부는 부정세다. 빈부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답은 부정주다. 이 밭과 논도 미리 주인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팔자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팔자에 늘어져 가지고 팔자소관이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 팔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훈이 있고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성공의 에피소드도 있고 실패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혜를 찾고 에피소드를 찾아서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팔자야, 자기 가문이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가문은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마부, 마침내 부자 얘기를 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마부란 것은 마침내 부자입니다. 마침내 부자. 마침내 부자다. 그러니까 마침내에 포함된 의미는 겪을 거 다 겪고, 그죠? 그 다음에 값을 치룰 걸 다 치러가면서, 우여곡절 다 겪어가면서, 그리고 이치를 터득이 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련과 환난을 주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신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요것을 머리에 딱 놓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 이삭이 부자가 된 거, 야곱이 재산을 저축한 거, 이러한 것들을 다 보면요, 마침내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삶에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는 좋아서 미치고 나쁠 때는 나빠서 죽을 지경이고, 그러한 것을 다 겪어가면서 뭐 배우자도 자식들도 다 속을 썩여가면서 마침내 이렇게 수령을 하는 것이죠. 마침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마침내 부자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도표를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 아주머니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부자들이 알았건 몰랐건 계획적이건 우연이건 간에 다 투자의 시점은 이때였습니다.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기술을 개발했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상품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남들이 막 들떠서 난리를 칠 이때 팔았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차익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 경제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판에 가면은 이 저점에서는 사기꾼도 없어요. 도둑놈도 없어요. 정말 저점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쏘가줘도 괜찮습니다. 100분을 쏘가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상승장이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속아서 사는 사람은 정말 행운하죠, 행운아. 하늘의 복이 정말 와야 그런 기회가 옵니다. 이때는 정말 속아서 사도 괜찮아요. 이때 속아서 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속아서 사는 게 아니고 경제 주기를 관찰한 다음에 이 저점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리고 이 상승점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지혜와 지식이 바탕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입니까? 여기 안 보이네요. 요 밑에 보면 알면 과학이고요, 모르면 미스테리입니다. 그게 바로 화식 경제거든요. 여러분은 이 저점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저점에서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 아파트도 무지하게 많이 짓습니다만은 이 저점에 착공을 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진짜 많이 벌어요. 다니엘 캐너만 박사가 얘기하기를 저점에는 사람들은 의심을 한대요. 다 회의를 한대요. 왜? 한 번 실패한 사람은요, 회의를 해.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우리 강남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요즘 누가 아파트로 돈을 버냐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요즘 누가 아파트로 돈을 버냐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인들 수요를 끌어들여가지고 의도적으로 값을 띄웠고,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서 지금도 갭투자 하면서 꼭대기에서 무슨 갭투자를 해요. 하여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죠. 그러나 어찌됐건 그때부터 올라가지고 지금 한 5년 계속 올랐죠. 4년은 오르고 한 1년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오르고 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또 좀 오르고 나면 야, 이번에 오르나 보다 하고 확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확신 단계가 지나서 매수를 하죠. 매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더 올라줄 것이라고 마구 열광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준 만큼 더 올라줄 것이라고 열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탐욕입니다, 탐욕. 그런데 이게 올라가던 게 안 올라가요. 고점에서 비실비실거립니다. 조정장이라 그러죠, 조정장.
그래서 조금 내리면 아니야 다시 올라갈 거야 하고 이때는 또 담대하게 변합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아이 또 올라갈 거라니까. 옆집에 와가지고 뭐 신문을 들고 와서 이거 봐 이거 많이 내렸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왜 자꾸 사람들 그 기분 이거 잡치게 해 하고 거부를 하면서 자기는 다시 돌아서서 시장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야 전부 내린다네. 이때 되면요 모든 신문 언론은요 내린다 이런 보도밖에 안 해요. 원래 신문은 그렇고 그 N을 또 똑같다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전부 다 뭐 미국의 상황이 어때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뭐 어때서 다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내린다. 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공포와 공합이 음습을 해요. 이때 남은 거라도 건지자 하고 팔아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산 물건을요. 이때 가격으로 산 물건을 이때 가격을 팔고 이때 가격으로 파니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요 밑에 조금밖에 없잖아요. 이만큼 손실을 봐야 돼요.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다면요. 대출에 대한 이자와 대출 원금은 꼬박 평생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나 또 돈이 많이 남을 정도의 대규모 주식 투자 같은 것은요. 신중해야 됩니다. 한 번 실수하면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는 무슨 투자, 적게 먹고 가늘게 살지, 그리고 길게 살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괜찮으나 몇 번 실패를 해가지고 빚만 잔뜩 진 상태에서 말입니다. 뭘 가늘게 먹고 뭘 길게 살아요. 근심 걱정만 길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몽매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2100년 전에 사마천이 이 이론을 화식전으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2002년도인가 다니엘 캐너먼 박사가 노벨 경제학상,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왜 심리학자냐? 이렇게 사람이 투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도 밤잠 안 자고 일을 하고도 결국은 가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샘플을 분석해 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캐너먼은 인간은 비싸져야 구매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싸버리면 팔더라 이거야. 그래서 가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서 이러한 경제 행위를 할 이제 시기가 아니라면은 자식들에게 이 얘기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물론 저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공부하는 거 보면 뭐 이상한 심리학, 철학은 그 사실 그 버려야 할 학문이거든요. 철학은 답이 없는 것을 공부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요. 다 자살로 마감을 했잖아요. 아직도 젊은이들이 거기에 목을 매 있답니다. 여러분, 이 이론만 잘 터득하고 계시면은 이 세상살이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인심 쓸 거 다 쓰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적당히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이치를 빨리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낮은 데서 잡아라. 캐치볼을 낮은 데서 잡아라. 이것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